마켓뷰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아주 주요한 이벤트 9월에 FOMC 회의가 네. 열립니다. 양조 간의 축소, 지금 기정 사실화된 부분이 100억에서 150억 달러로 진행이 잘 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텐데요. 거기다 이 서머스의 효과로 이 매파 성향을 가진 서머스가 연준 의장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네. 이 비둘기파인 옐럿 의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좀 호재일거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가 최고락가를 나타냈고요. 유럽 증시도 좋은 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희 앵커가 그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매파 성향의 서머스가 물러나면서 양적 완화 축소 규모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축소도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할 것으로 그 전망이 크게 낮춰졌습니다. 오늘 CNN 머니에 따르면 서머스 사퇴 이후 연준은 여전히 비둘기파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매달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줄이는 미니 테이퍼링을 주장했고요.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 수도 있겠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 매입 축소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보다는 국채 매입을 먼저 줄여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도 2015년까지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서머스의 사태로 전문가들의 전망도 일순간 돌변하고 있고요. 시장의 예측이 다들 엇갈리면서 이번 달 FOMC 회의 영향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 서머스의 자진 포기까지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방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의견차가 엇갈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우리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원래 출연하시던 것도 출연 못하게 되셨는데, 자, 지금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의 축소가 결론이 날까요? 아니면 어떤 시기라든지 규모 이 정도로 언급만 되게 될까요? 네, 방금 전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사실상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조금 이제 곱씹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후임 연준 의장이 취임 초부터 힘을 받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누가 되었건 간에 어떤 그렇다면은 버냉키 의장이 가지고 있던 의중대로 자신의 재임 중에 출구 전략을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각이 다시금 힘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내에 이제 실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 안에서도 9월과 12월 견해는 나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시점 간의 차별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9월 현재는 경제가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12월에 더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것이 3개월, 4개월 사이에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도 대단히 스무스한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작은 하되 9월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시작을 결정을 하되 그 규모를 다소 좀 작게 잡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준 후보로 확실시되는 옐런 의장은 미툴기파로서 양쪽 완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양쪽 완화 축소는 신중하고 좀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도 이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신흥국에 오는 또 충격 또한 있을 겁니다. 신흥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불안 재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출구 전략 방식에 따라서 신흥국 불안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차기 의장이 상대적으로 또 매파적인 성격이 있었던 서머스에서 가장 그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옐런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9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제기가 된 어떤 신흥국들의 불안 문제를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좀 휴지기로 접어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의 환율을
져라 이런 움직임들이 다소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유동성에 대한 어떤 전망이 바뀌고 통화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내년에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2015년에 정책금리 연방기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반대로 경상수지는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흥국들의 어려움은 더더욱 크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조금 잠잠해지는 불안이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들 신흥국들이 어떠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경제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명이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은 적어도 한 2015년 또 그 이듬해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외채 비율이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FOMC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적게 영향을 미친다,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시장에 더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가장 큰 어떤 동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금융시장 가운데서도 외환시장이 다른 신흥국들과 상당히 차별화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은 조금 상반됩니다. 주식시장으로는 9월 들어서도 지금 5조 원 넘게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권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의 어떤 순투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8월과 9월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간 대출 차입에 있어서도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본수지 측면에서 사실 크게 플러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경상수지 흑자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이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매력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고 다른 환율이 불안한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요인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이 업종 측면에서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업종이 미국의 어떤 성장 주도 업종을 그대로 비교적 따라간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 하나 축소 다등 시에 좀 주요 자산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국채 금리나 환율 등의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5월과 6월에 버냉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국제금융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뭐 이동 흐름 이러기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대청산에 가까운 그런 충격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고 있다. 오히려 9월에 시작하면서 상당히 금융시장이 불안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러한 우려는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거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오히려 미국과 유로존 같은 이런 선진권 경제에서는 사실 경기 회복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이 호전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출구 모두가 주는 충격에 이제 상당 부분 익숙해졌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이외에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 계속 성공을 이어가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불안 심리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국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제를 계속 이제 전제한다면은 일단 9월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산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그리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어떤 자금 흐름의 변화, 즉 올해 초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그 가운데서 신흥국보다는 선진 시장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FOMC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FOMC에 너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독일 총선은 사실 관심권 밖에 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연임 가능성이 더 제기가 되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안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독일 총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독일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존 사태의 어떤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정권 교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독일 어떤 그 정파들 간의 어떤 견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기민기사당 연합 우파죠 그쪽이랑 그리고 사민당 쪽이랑 이렇게 해서 유로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권 교체 이루어지지 않는 일단 당장의 독일 경제도 다소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기존의 그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지지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로부터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떤 불안 요인이 크게 불거지는 그런 국면이 이번에는 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때문에 독일 총선이라고 하는 사실 의미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유럽 시장의 어떤 유럽의 금융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사실 큰 이벤트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유럽이 어떤 경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속도나 강도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독일이 일단 총선을 치르고 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유로존의 개혁이라든지 통합의 진전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독일 총선이 그것이 불거져 나오는 계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소 좀 이연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일 총선 영향까지 들어봤고요. FOMC는 좀 제한적이고 신흥국보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